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그래서 우리가 시사 이슈, 커런트 이슈라고 그러죠. 커런트. 커런트 이슈라고 그럽니다. 커런트 이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가 어디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인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내는 거죠. 대학의 기여 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 오래된 숙제입니다. 부자들이 돈 내고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면은 공부 잘해갖고는 공부 잘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뺏으면은 공부로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부의 대물림이 양극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여 입학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버드 같은 경우에 한 50만 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억 5천? 한 10억 정도 주면 하버드 들어갑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사위도 유대인 쿠슈너라고, 그 친구도 기여 입학으로 기부금으로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뭐 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한 2, 30억 때리면은 뭐든지 어디든 들어가면 10억 미만입니다. 10억 미만.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대 한 50억 받고, 연대 한 30억 받고, 뭐 고대 한 25억 받고, 이래가지고 부자들 좀 입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장학금 줘가지고 똑똑한 애들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리 얘기하면 돌 맞는다는 얘기죠. 뭐 이게 기여 입학입니다. 이런 논란이 제가 봤을 때 지금 1990년대 이때부터 우리나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90년대 5공화국이 끝나고 87년도 5공화국이 그 60한장에 그다음에 헌법 뭐 제정되고 이러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80년대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0년 동안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논란 중에 하나 기여 입학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는 거. 요즘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죠.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뭐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다 해서 난리가 났던 거, 시끄럽고 막 이런데, 지금은 이제 뭐 당연하니까. 이런데 한때는 또 이게 논란이고, 그냥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이런 것들도 지금은 아직도 논란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올림픽공원에 그저께 운동하러 갔다가 큰 개를 끌고 가는데 입마개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개는 착합니다 하는데 얘가 옆에 사람들 물고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개가 답답해 한다고 입마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개는 사실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 모병제와 징병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되는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한자를 변개하는 거, 이런 것들,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시사 주제들입니다. 이런 토론 질문들, 토론 면접도 많이 하는 거죠. 토론 면접.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국가관, 사회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심층적인 파악하기 좋은 것이 지금 사실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 경호 대상에 대해서 아는 데 설명하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하게 하는 거죠.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식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표 능력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어떤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PT 면접입니다. 이거는 진짜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토론 면접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큰 실력 차이 나는 게 PT 면접과 시나리오 면접입니다. 시나리오 면접도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 능력이 없으면 거의 대응 못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PT 면접도 스마트 경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경호관으로서 해결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 나왔던 출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면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항의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영어 면접이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영어 회화 못하는 친구는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와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너는 뭐 물어봤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제가 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제가 면접 간다고 경호처장도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뭐 특정하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일정하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쉬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일정하게 그렇게 공정한 실력을 체크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회화 능력이 있으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봐라. 경호처에 왜 지원했는지 영어로 해봐라. 앞에 있는 면접관을 얼굴을 잘 모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목 위에 얼굴을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허리 밑을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옷을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에 그 설명한 순서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코는 크고요, 귀는 크고 귀는 작고 뭐 입은 어떻고 옷은 갑자기 보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럼 옷부터 얘기할 것인지 머리부터 얘기할 것인지 자기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면접관을 영어로 묘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장을 영어로 면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내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지, 왼쪽에는 뭐가 있는지, 뭐 정면에는 뭐가 있는지, 천장은 뭐고 바닥은 뭔지 내가 설명할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은 막 행설수설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장을 묘사하고 사람을 몽타주를 묘사하고 이래 했을 때 말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순서에 표현하는 영어 단어나 표현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200단어만 알면은 평생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생활해야 하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문장 몇 개 안 됩니다. 단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 알고 있는 단어면은 미국에 가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 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단어 몇 개, 표현법 몇 개만 외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릴 거 없습니다. 근데 뭐 전공은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전문 용어, 키워드가 아니라 전문 영어가 아니라 용어입니다. 영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문장을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 면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주일 준비해 갖고 안 됩니다. 사실은 뭐 6개월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넘을 수 있는 배기입니다. 뭐 해외에서 살다 왔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 쉽습니다. 이런 거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진짜 영어를 전공하고 잘한다. 뭐 해외여행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돌아다니는데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인천공항 한 번도 안 가봤다. 영어하고는 담을 쌓고 인생을 살았다. 이러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통과된다는 학생들은 거의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난 학생 중에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